하면서 시작할게요. 네. 자,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정의가 뭐냐?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분자라고 하는 것은 분자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최소의 입자들을 우리는 분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걸 원소기호들, 수, 헬, 리, 배, 그지? 이런 원소기호들, 원 가장 작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약 120개 정도의 원자가 지금까지 현재 발견되어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래서 우리가 물 분자 H2O라고 하고 이산화탄소 분자 CO2, 메테인 분자 CH4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들은 물 분자라고 하는 건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뭐의 성질을 갖는다? 물의 성질을 갖는 분자가 된다. 라는 거고. 자, CO2 이산화탄소가 CO2다라고 하는 건 탄소 하나와 산소 두 개가 붙은 이런 이산화탄소 CO2의 형태가 되어야지만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CH4 얘 누구지? 바로 메테인이죠.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걸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 메테인도 최소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메테인의 성질. 이 메테인이 뭐냐면 우리 LNG, 도시가스의 주 성분이에요. 자, 여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들 혹시 원자하고 원소하고 차이점 압니까?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건 얘들이 둘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원자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입자를 말하는 거야, 입자.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소라고 하는 건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소 성분이라고 되어 있어. 최소 성분, 가장 작은 성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성분. 가장 작은은 맞아.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성분. 그래서 원자와 원소를 이야기하는데 혹시 원자, 원소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CO2가 있어요. 자, 여기에 원자가 몇 개 있고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아직 답하지 마시고 자, 생각해 보시고 30초 드릴 테니까 30초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생각해서 순서대로 쓴 다음에 선생님 정답을 쓰세요 하면 정답을 딱 쓰는 거야 채팅창에다가 처음 친 거 있으니까 자, 채팅창에 정답을 쓰면은 선생님이 몇 명 들어왔지? 19명 들어왔네. 자, 1등, 7등, 13등 요 세 명에게 선생님한테 온 순서대로 DM으로 보내도 되고 전체 공개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일단 선생님한테 온 순서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세 친구에게는 포인트 점수를 주겠습니다. 뭐 쉬운 거니까 거의 뭐 운이라 생각하면 돼요. 실력보다는 운이다. 중간고사 100점 맞은 친구들 너무 축하해요. 수고 많았고요. 100점 맞은 친구들 선생님한테 피드백 보내주시면 인스타에 답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나요? 자, 정답을 쓰세요. 그치? 써보세요. 자, 까먹은 친구들 있을 건데, 김나율 잉은 뭐야? 잉은 뭐야? 잉? 아, 너무 빨랐어. 자, 원자는 입자기 때문에 세 개예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근데 원소라고 하는 건 성분이기 때문에 탄소와 산소 성분 두 개가 바로 원소가 되는 거야. 원자, 원소는 이렇게 다르다.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거. 자,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이야, 운. 뭐 다 아는 거니까. 오, 나유리가 1등이네. 오, 1등. 자, 그다음에 2, 3, 4, 5, 6, 7. 준서가 무슨 준서지?
준서야, 너 무슨 준서야? 준서라고 써 있는 사람. 준서 무슨 준서인지 써주세요. 음. 아, 준서가 고준서였군. 자,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오, 구민준. 이거 행운이야, 행운. 선생님한테 DM 보낸 친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원자와 분자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분자식이잖아. 분자식. 자, 분자식이라는 건 분자들을 식으로 표현한 건데, 자, 4개의 CH4. 자, 이렇게 우리가 분자식을 표현했다. 라고 하면, 어, 여기에 분자는 몇 개고, 여기에 포함된 탄소 원자는 총 몇 개고, 여기에 포함된 수소 원자는 총 몇 개고, 자, 그래서 총 원자 수는 몇 개인지, 자, 1분 드릴게요. 시작. 할 수 있겠죠? 뭐, 공부하고 온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4CH4라고 하는 분자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 분자가 몇 개, 탄소 원자 몇 개, 수소 원자 몇 개, 총 원자 몇 개냐? 음, 30초만 줄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자, 30초만 줄게. 뭐 다 여러분 금방 하니까 30초만 드립니다. 몇 주세요. 오, 시연이 타자 되게 잘 친다. 오, 그렇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음, 자, 분자는 여기 앞에 있는 분자식의 요 앞에 있는 4라는 숫자가 분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탄소 원자는 요 CH4에서 탄소와 수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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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게 CH4잖아.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거냐면 4개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탄소는 메테인은 탄소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게 4개 있으니까 탄소 혼자 몇 개? 4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소는 메테인에 수소가 4개 들어있죠. CH4에 4개 들어있는데 그런 게 4개 있으니까 4, 4, 16. 총 원자 수는 그래서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분자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정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썼네. 좀 어려웠나? 자, 4, 4, 16, 20. 자, 강은찬 1등이고요. 2, 3, 4, 5, 3. 자, 1, 2. 자, 틀린 친구들은 왜 틀렸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1, 2, 5, 3. 유진이, 남유진 3등 축하해. 그 다음에 4, 5, 6, 7, 구민준. 오늘 구민준 좋은데, 어, 야, 13등은 없어요. 자, 내가 몇 등을, 1등, 3등을 줬구나. 1등은 3등이 아니지. 자, 1등, 7등, 13등이죠. 자,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친구는 개인톡 주시고요. 자, 이게 분자식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CO2다. 여기에는 그러면, 분자가 의외로 여러분 의외로 많이 틀려서 선생님도 놀랬어요. 다시 공부를 해보자. 자, 분자가 몇 개 있나라고 하면 요 앞에 있는 2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CO2가 2개 있다.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자, 잘 기억을 하시고 요 CO2라고 하는 건 하나의 분자, 하나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CO2다 그러면 C 하나에 O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고 요런 게 몇 개 있다는 거냐면 2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개 있다는 거니까 요런 CO2가 이렇게 2개 있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식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분자식. 자, H2. H2는 뭐냐면 수소예요.
자, 수소는 항상 우리가 수소 연료라고 하는 거, 우주선의 연료로 쓰는 수소라고 하는 건 H가 아니라 H2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 O2, 우리가 숨 쉬는 산소 있죠. 산소는 O가 아니고 O2로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숨 쉬는 산소의 형태는 최소한 O2가 돼야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고, CO2,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최소한 CO2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기체가 바로 요게 되는 거고, HCl, 염화수소라고 하는 거죠. 얘는 수소에 염소가 하나 붙은 거, 생긴 거고, 음, CH4, 메테인인데,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은 거. 우리 도시가스, LNG의 주성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러면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O3. 얘 뭘까? 오존이죠, 오존. O3는 산소 원자 3개가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생각할 때 O3하고 O2하고 성질이 비슷할까?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은 산소로 돼 있으니까 비슷할 것 같잖아.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어, 뭐 분자라고 하는 건 원자들이 결합된 개수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야. 분자는 뭘 갖는 물질이다? 바로 최소한의 성질을 갖는 물질이다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요 분자식에 표현된 요 H2, CO2, HCl, CH4, 얘네들은 실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얘들은 분자식이 표현되어 있는 애들은 실제로 그 하나의 분자를 어,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개수? 실제 그런 개수. 실제 H2는 H 2개야. 실제 O2는 O 2개야. 실제 CO2는 CO2 2개예요. 실제 HCl, CH4, O3.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소금 우리 어떻게 씁니까? 우리 이거. 여러분들 소금 어떻게 써요? 써보세요. 소금 이거 분자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나? 어떻게 쓰죠? 소금? 아는 사람 써봐요. 채팅창에. 그래요. 그렇지, 시연아. 그렇지, 영현아. 잘했어요. NaCl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아직까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어. 고등학생도 모른다? 의외로. 대학생도 몰라. 화학과 출신인데 몰라. 왜냐면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소금이 실제로 NA라고 하는 물질 하나와 Cl이라고 하는 물질 하나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니 뭐야 갑자기 하이픈이. 위험하지 않다. 애플. 자, 소금은 실제 이렇게 안 생겼어. 소금은 실제 어떻게 생겼냐? 얘는 이렇게 정육면체의 구조 속에 요 가운데에 나트륨 들어가 있고요. 요 나트륨의 위, 옆, 옆, 아래, 앞, 뒤 여기에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염소의 옆, 위, 아래, 앞, 뒤에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소금이야. 알고 있었나요? 자, 알고 있었던 사람 손. 알고 있었나요? 자, 그러니까 분자식이라고 부르면 안 돼, 얘는 사실은. 요 NaCl은요, 분자식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화학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화학식은 뭐냐면 얘를 구성하는 비율, NA와 CL이 지금 몇 대 몇으로 1대1의 지금 비율로 존재하는 거잖아.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개수를 다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비율적으로 그냥 NaCl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식하고는 다른 거야. 분자식은 실제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분자식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한 이 화학식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넓은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 화학식이라는 거는 요 분자식도 포함을 하고 방금 얘기했던 이런 NaCl처럼 비율적으로 가진 것도 우리가 다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화학식이라고 하고 분자식은 실제 개수를 표현해 준 것만 분자식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고등 화학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초 상식이 되는 거거든. 자,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배경 지식을 하는 건데, 그 다음, 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온. 자, 이온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죠? 중학교 2학년 1단원 여기 이거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힘들어. 자, 포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 우리 복습해 주잖아. 그치? 자, 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걸 전하라고 하는 거거든. 전기적인 성질. 전하를 띤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하지. 그래서 언제 이런 이온이 되냐? 원자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성질을 갖는 입자가 되지. 요런 애가 바로 무슨 이온이 되는 거냐면 이게 양이온,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 음이온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원자, 중성의 원자가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야, 얘한테. 그치?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전자가 하나 더 많아진 상황이 되죠? 그치? 그럼 요런 애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음이온이 되는 거고 위에는 플러스 성질을 가진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이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온을 갖다 쓸 때 양이온의 대표적인 게 뭐 Na 플러스, 자 Ca2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음이온의 대표적인 게 뭐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산소 E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할 수 있죠. 우리 결합하는 물질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거든. 이온 결합 물질. 그럴 때 이온 결합 물질은 항상 앞에다가는 양이온을 써주고 뒤에다가는 음이온의 화학식을 써주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전부 무슨 형태로 써주냐면 이거를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온들이 결합한 건 전부 비율이에요, 비율. 몇 대 몇의 비율이냐, 몇 대 몇의 비율로 있느냐, 이온 결합 물질은 전부 비율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하고 음이온인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했다? 그럼 이렇게 결합한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 결합한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는데 얘하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기 때문에 1대1로 있으면 되지. 그래서 NA와 CL은 1대1로 결합해 있다. NaCl. 근데 만약에 칼슘이 있고 여기에 Cl이 있다. 그럼 이게 둘이 만난다. 그러면 칼슘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야. CL은 몇 마이너스야? 1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둘이 1대1로 만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안 되잖아.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럼 CL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 되지? 2개 있어야 되죠. 결합하는 결합비가 몇 대 몇이어야 된다? 1대 2여야 하지. 그래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칼슘이 하나에 얘 2 플러스니까 칼슘 하나에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나씩 만나야지만 중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CaCl2가 되는 거예요. 쓸 수 있겠어요, 이거? 할 수 있죠? 요게 돼야 돼. 요게 안 되면 지금 3학년 일단 나갈 수가 없어요.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나트륨과 산소가 만났어. 산화이온이 만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나트륨이 1 플러스, 산화이온이 2 마이너스잖아. 그럼 나트륨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래서 2대 1로 만나야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는 화학식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의 물질이니까 Na2, O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될까요? 됐어요?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나트륨과 자, 여러분 CO3라고 하는 요 탄산이거든요. 이거 탄산. CO3는 몇 마이너스냐면 2 마이너스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2개 이상이 만나서 결합된 이온이거든. 원자가 2개 이상이다. 다원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온이다. 다원자 이온이라 그래. 탄산이온은 다원자 이온이야. 탄산이온은 얘는 2 마이너스예요. 자, 얘를 써본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연습장에 한번 써보실래요? 자, 나트륨이 지금 1 플러스고 탄산은 2 마이너스예요. 그럼 나트륨이 몇 개 필요할까? 2개 필요하죠. 그렇지? 그러면은 몇 대, 시원하, 나이스. 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되지? 2대 1로 만나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트륨이 2개, Na2. 그 다음에 CO3는 하나. 이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선생님, 나트륨 2개고 CO3 3개 아니에요? 이렇게 2대 3 아닙니까? 요거 2대 3이 아니지. 요거 2대 3이 아니죠. 뭐죠? 나트륨은 원래 나트륨인데 얘 2개잖아. 얘는 여긴 2야, 그치? 나트륨은 2개가 맞아. 근데 CO3는 전체가 하나죠. 전체가 하나인데 이 1이 생략된 거야. 2대 1인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거. 많이 틀리는 거 한번 내줘볼까? 칼슘이랑 NO3 마이너스. 자, 얘 둘이 결합한다. 쓸 수 있겠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음. 표현하기 힘들잖아. 타자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한번 연습장에 써보고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볼래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칼슘은 2 플러스고 NO3는 1 마이너스잖아. 그럼 NO3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둘이 만났다? 칼슘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 몇 대 몇으로 만나니까 애들이 1대 2로 만나는 거지. 어, 이렇게 가는 거야. 전화량이 이렇게 온다 생각하면 돼요. 1대 2로 만나는 건데 그럼 칼슘은 몇 개? 하나. 칼슘 하나에 NO3가 2개잖아. 그치? NO3가 2개야. 자, 어떻게 표현할래? NO3가 2개예요. 이러면 NO32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넣는 거냐면 가로를 넣는 거예요. 이게 헷갈릴 때 가로를 넣는 거야. 되겠어? 재밌지? 재밌어요? 자, 삼성 SMT80860 누구예요? 자, 이름 바꿔주세요. 자,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 정도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나갈 거는 여기 나왔지만, 자, 여기 첫 번째 단원 뭐냐? 바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 두 가지가 있어. 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둘로 나누면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를 나누게 되는데 어떤 걸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냐면 성질이 바뀌지 않는 변화를 우리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야. 종이를 찢었어. 종이를 찢었어. 종이는 찢어도 종이잖아. 그치? 이런 걸 물리 변화를 하는 거야. 컵이 깨졌어. 깨져도 유린 유리잖아. 이런 걸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야. 화학 변화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성질, 즉 성질이 바뀌어.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성질이 바뀌는 걸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야.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차이점. 그러니까 성질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야 돼. 여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분자가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이야. 근데 물이 화학적인 변화를 거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팔을 끊고 수소끼리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수소 기체라 그랬잖아. 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수소들이 팔을 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H2라는 수소 기체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남은 산소끼리 손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처음에 물이었는데 전혀 다른 수소와 전혀 다른 산소로 지금 변한 거거든. 자, 이런 변화는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야. 자, 화학 변화가 되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화학 변화가 됐을 때 이런 원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수소나 산소를 얘기하는 건데. 자, 원자의 종류나 수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죠. 뭐가 바뀌었어? 바로 원자가 자리를 바꿨지.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원자의 뭐가 바뀌었다? 배열이 바뀌었다. 여기 있던 수소가 여기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치? 이렇게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 자,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고 분자라고 하는 건 성질을 지닌 최소 입자라 했으니 분자가 바뀌면 성질이 바뀐다.
따라서 원자가 배열을 바꿔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었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물인데 물을 끓였어, 내가.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됐어. 자, 수증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 분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 분자 사이의 거리만 바뀌어지는 거지. 거리가 더 멀어진 거죠. 가까웠던 거리가. 분자 안 바뀌었어. 분자가 안 바뀌었다는 건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런 건 우리가 물리변화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이 물리적인 변화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당연히 원자는 안 바뀌고요. 뭐가 바뀌냐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바뀌는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차이 이해되겠어요? 어. 물리변화는 분자 배열만 바뀌기 때문에 성질은 그대로.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질이 바뀌는 변화를 화학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지. 예시들을 보도록 할게. 그래서 물리 변화를 보면 이 물리 변화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한다는 거야. 자, 과학에서 여러분 상태라고 하는 건 무조건 뭐라고 그래 선생님이? 고체, 액체, 기체가 상태라고 했어. 과학의 상태는. 그러면 상태가 변하는 거는 물리 변화라고 했어. 즉 뭐냐면 얼음이 녹았어, 물이 끓었어. 자, 이런 거는 바로 물리적인 변화다. 물 분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모양이 변한다. 컵이 깨진다, 종이를 자른다, 캔이 찌그러진다. 성질 안 바뀌었어요. 자, 상태 변화. 녹았다, 끓었다,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기화, 액화. 이런 거 전부 물리 변화예요. 자, 확산. 잉크가 퍼졌어. 잉크의 입자 사이 거리만 멀어지는 거죠. 향수가 퍼졌어. 향수 입자 사이의 거리만 멀어지는 거죠. 식초가 퍼졌어. 식초라는 성분은 그대로인데 식초의 거리만 멀어진 거야. 분자의 배열만 바뀐 거야.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뭐가 바뀌었다? 바로 분자의 위치, 즉 분자의 배열만 바뀌고 있다. 용해, 여러분 용해가 뭐야? 녹는다 생각하면 녹는다. 여기서 녹이는 건 고체가 액체로 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 같은 데다가 물 같은 물질에다가 어떤 입자들을 고르게 녹이는 걸 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설탕을 녹였다, 소금을 녹였다. 그래서 설탕이나 소금을 물에 녹였다. 설탕의 성질, 소금의 성질 남아있죠. 자, 조심할 거 요거 하나인데 탄산음료. 탄산음료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건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런 건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다. 자, 화학 변화는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바뀌어요. 그 얘기는 분자가 새로운 분자로 바뀌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가 바뀌었다?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화학 변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탈 때는 대부분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탄다. 메탄의 연소 반응, 태운다는 거죠. 탄다는 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때 열이나 빛이 나요. 이건 다 화학 변화야. 음식하는 거, 요리하는 건 전부 화학 변화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를 했어. 화학 변화예요. 밥을 했어. 화학 변화예요. 국을 찌개를 끓였어. 화학 변화입니다. 새로운 물질이 바뀐 거야. 가열해서 불을 가열하면 고체에서 액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 이상 상태가 바뀌면 이건 물질의 맛이 바뀌면 이건 화학 변화예요. 그다음 앙금 생성 반응. 우리 중학교 때 2학년 때 앙금 만들어지는 거 당연한 화학 변화고 끓여서 만들어진 기체 말고 새롭게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기체가 있어. 대표적인 게 달걀 껍질과 염산의 반응.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염산. 염산 반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염산 반응. 그때 우리가 달걀 껍질과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금속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거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발포정이라고 하는 그 고체가 있어. 사탕 같은 거. 그럼 뽀글뽀글 나오거든. 자, 요거는 탄산음료랑은 다른 거야. 얘는 화학 변화예요. 그 다음, 자, 달고나. 설탕을 가열했더니 검게 변한 경우. 색깔이 안 변하면 물리 변하지만 색깔이 검게 변했어. 화학 변화. 녹쓰는 거. 과일이 익는 거. 단풍잎의 색이 변하는 거 전부 무슨 변화? 화학 변화가 되는 거. 좀 빠른가요? 괜찮죠? 답정너. 자, 답정너 선생님. 빠른가요? 해놓고 0.1초 안에.
괜찮죠? 나 혼자 자문자답하고 있네요. 자, 요걸 전문 용어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물리변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종류가 바뀌지 않고 분자의 배열만 변하기 때문이다. 화학변화. 성질이 변한다. 왜?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같은 물 분자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얘가 기체인 수증기로 바뀐 건 물리변화. 얘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된 건 화학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하는 건 분자의 배열. 그때 변하는 거 원자의 배열. 변하지 않는 거 원자의 배열, 원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절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어떤 변화인지. 원자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자리만 바꿀 뿐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O2 문제집 볼게요. 자, O2 문제집 여러분들, 어, 16페이지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0초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물리 변화를 골라봐라. 30초 드립니다.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물리적인 변화죠. 정답을 쓰세요. 어렵나요? 자신 없나요? 다른 친구들. 선생님 너무 빨랐어요? 예은아, 선생님 빨랐니? 괜찮잖아. 시연이 괜찮잖아. 알겠다, 알겠다.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나 했더니 여러분이, 1등을 못할 바에는 7등과 13등을 노리겠다. 굉장히 머리 쓴 거 맞죠? 회원이 준서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아직 13등이 안 올라왔어요, 여러분. 빨리 답 쓰세요. 아직 13등이 안 나왔어. 자, 자, 지금 쓰세요. 빨리. 남들 거 보고 빨리 쓰란 말이야. 13등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21명인데 13등이 왜 없어? 있지. 자, 10초 후에 마감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마감. 땡. 13등 나올 것 같아요. 자, 1등 한승우. 오, 한승우. 축하해. 2, 3, 4, 5, 6, 7 김예은. 오, 김예은 축하해. 자, 8, 9, 10, 11, 12, 13 박영후. 박영후 축하해요. 잘했어요. 자, 축하드립니다. 답은 5번 되겠고요. 자, 여기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분 드립니다. 시작. 오토 문제 없는 사람들은 이 화면 보고 하세요. 지금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물리변화는 어떤 걸 물리변화라고 했냐면 분자는 안 바뀌고 뭐가 바뀐다? 바로 분자 사이의 거리, 이걸 분자라고 하는 거잖아. 요 거리가 바뀐다. 선생님 힌트를 듣고 하세요. 모르는 친구들은 시간 충분하니까. 아직 30초 남았어요. 자, 화학변화라고 하는 것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원자는 그대로지만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걸 화학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성질이 바뀌었다. 라고 했었죠. 그쵸?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10초 남았어. 정답을 쓰세요! 야우, 나이스. 좋아요. 되죠? 그쵸? 13등 아직 안 나와서 빨리 써. 자, 이 포인트가 모이면 우리 한 달 뒤에 상품 드려요. 자,
가는 물리변화죠. 땡. 자, 가에서 분자의 종류 유지되죠. 땡. 가에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가에서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맞죠? 나에서 원자 배열은 바뀌죠. 원자의 개수와 종류 둘 다 변하지 않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등 나유리, 김나율 축하 축하.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2, 3, 4, 5, 6, 7 고준서. 오, 잘 나가는데. 8, 9, 10, 11, 12, 13. 오, 한승우. 축하 축하. 자, 이렇게 우리가 한승우 2번 2번 연속 당첨됐네. 오늘 행운 좋다. 자, 이런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런 게 바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예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화학 변화를 할 때 분자는 변한다 그랬어. 그렇지?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30초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거 두 개는 안 바뀌어요. 얘의 위치는 바뀔 수 있지만 얘의 이것과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최소의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만 바꿀 뿐이다. 정답을 쓰세요. 네, 정답은 두 개죠. 네, 어렵지 않죠. 자, 화학 변화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는 바로 아무리 화학 변화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원자의 배열만 바뀔 뿐이죠. 답은 2번, 3번이 되겠네. 자, 축하, 축하. 13등 있을까? 자, 오, 구민준 1등. 잘 나간다, 잘 나가. 2, 3, 4. 유진아, 어떻게 자꾸 3등이야? 미안해. 3, 4, 5, 6, 7. 주혜원 4등. 축하해. 오늘 처음이네. 아니, 잠깐만. 7등, 7등. 8, 9, 10, 11, 12, 13. 오, 박영우. 거의 끄트머리에서 나왔어요. 축하, 축하.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11번. 자, 이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패트리 접시라고 하는 건 이런 접시를 패트리 접시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가 길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을 하나 놓고요. 가에다가. 그다음 두 번째, 구부려서 놓고요. 구부려서 놓고요. 세 번째,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 다음에 그 젤을 놨네요. 자, 요건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걸까? 자, 구부렸다 가에서 나로 가는 반응은 어떤 변화일까? 그냥 구부렸으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일 뿐이야. 자, 물리적인 변화니까 얘는 성질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질이 안 바뀌었다는 건 이 마그네슘 리본이 하는 반응과 구부러진 마그네슘 리본이 하는 화학적인 반응의 성질은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에서 다로 바뀐 것은 태웠잖아. 태웠으니까 얘는 화학 변화가 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었어요. 이 새로운 물질의 정체가 뭐냐면 산소와 결합된 마그네슘이 된 거야. 이걸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해요. 그럼 산화 마그네슘이 되면 얘는 마그네슘과 전혀 다른 물질이 된 겁니다. 새로운 물질이 된 거야.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것은 물리변화. 맞고요. 타는 것은 화학변화. 맞고요. 타고 남은 쟤는 마그네슘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달라지고요. 자, 그때 우리가 중요한 반응이 있는데 요 마그네슘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염산 반응 기억나세요? 얘 금속 같은 이런 마그네슘에다가 염산을 반응시키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거든. 자, 그래서 가와 나의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이 가하고 나는 성질이 같기 때문에 둘 다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금속이잖아. 자, 금속의 성질, 전기가 잘 통한다. 그래서 가하고 나의 전기 전도계를 대면은 모두 전류가 흐른다는 건 가하고 나에만 흐르지
다에는 흐른다는 흐른다? 다는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5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야. 5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 되겠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이게 다르구나. 요런 화학 변화를 식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 그럼 이제 화학 변화를 우리가 식으로 쓰는 연습까지 오늘 마무리해야 돼. 자, 화학 변화를 식으로 쓴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식으로 쓴 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쓰는 방법이 이런 거야. 반응 전에 어떤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된 게 화학 반응이잖아. 어떤 새로운 물질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반응 전의 물질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응한 물질이다. 반응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을 왼쪽에 써주고요. 얘가 요렇게 됐던 것이 요렇게 됐어요. 반응물이 새로운 물질로 바뀌었어요. 이 새로운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응물을 왼쪽에 쓰고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었던 수소와 산소를 다시 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 화학적으로. 자,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 전의 물질, 반응물이 되는 거고 물이 뭐가 되는 걸까? 생성물이 되는 거죠. 반응물과 생성물 이렇게 써준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얘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수소를 분자식으로 바꾸면 뭐다? H가 아니라 H2다. 산소를 바꾸면 뭐다? O2다. 자, 그러면 H2와 O2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졌다? 물이 만들어졌다. 그럼 물 분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식을 모르면 이거 반응식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돼요? 자,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됐다. H2가 O2 만나서 H2 됐다. 자, 잘했어요, 선생님. 저 참 잘했죠? 하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면 화학 반응식이 너무 쉽지. 이 끝이 아니야. 왜 끝이 아니냐? 자, 아까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뭐와 뭐다? 원자의 종류와 배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반응 전에 H2라고 하는 것은 H라고 하는 원자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잖아. O2라고 하는 것은 O라고 하는 원자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잖아. 얘 둘이 만나서 H2O가 된 거니까 H2O는 O 하나에 H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반응 전에 있던 원자와 반응 후에 있던 원자의 개수가 지금 같나요? 같지 않죠? 산소가 하나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야. 자, 선생님 쉽죠? 아유, 선생님 이거 그러면 간단하죠? 산소 하나 차이면 여기다 산소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산소 하나. 선생님. 끝. 잘했죠?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 분명히 이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은 뭐밖에 없다? 물밖에 없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산소를 딱 이렇게 만들어 넣으면 얘는 지금 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얘는 물이 아니잖아. 오른쪽에는 물만 있어야 돼. 얘는 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자의 개수는 맞았지만 생성물이 달라졌잖아. 따라서 산소를 늘리고 싶지만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늘려야 된다? 산소를 하나 늘리고 싶으면 생성물을 하나 늘려야 되는 거지. 선생님. 이러면 없던 수소가 두 개 생겨서 산소 맞추면서 수소가 또 바뀌었잖아요. 아이, 짜증나요. 그치? 그러면 다시 또 반응물에다가 수소 두 개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H2가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로 넣어줘야 된다? 반응물에 있는 형태로 넣어줘야 된다. H2가 두 개 있으면 되죠. 이러니까 어때? H가 총 4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도 4개가 됐어요. 맞네요. 자리는 바뀌었지만. 반응 전에 산소가 두 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도 산소가 두 개가 됐네요. 원자는 그대로 원자의 개수와 종류 바뀌지 않았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응물 생성물 건드리지 않았네요. 이게 완성된 것이고 이것을 완성된 화학 반응식으로 바꿔주면
H2가 그래서 몇 개 필요한 거다? 2개 필요한 거네요. O2가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한 개만 있으면 되네요. 물은 몇 개가 있으면 된다? 물은 몇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2개가 만들어지네요. 그래 놓고 우리가 분자식처럼 1을 생략합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완성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이고 요때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을 우리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라고 하고 요 개수를 맞추는 작업이 화학 반응식의 최종 단계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연습해 볼게요. 자, 이거 됩니까? 자, 요걸 옆에 써놓고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냅니다. CH4가 O2와 반응을 해서 CO2와 H2O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완성하라는 건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CH4 지금 여기에 있는 원자들이 산소, 수소, 산소 이거 말고 있나요? 자, 반응 전에 산소, 수소, 산소. 반응 후에 탄소, 수소, 산소. 다른 원자 없으니까 이 세 개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개수가 맞으면 되는 거지. 맞죠? 뭐만?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만 맞으면 되겠구나. 언제? 반응 전의 개수가 반응 후의 개수와 맞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탄소의 개수를 맞춰볼게요. 반응 전에 CH4엔 탄소가 몇 개 있냐면 한 개 있네요. 한 개. 반응 후에 보니까 CO2에만 탄소가 한 개 있네요. 그럼 탄소는 지금 한 개 있으니까 일단 건드리지 말아보자. 자, 수소가 개수가 같아야 되지. 자, 반응 전에 수소가 몇 개 있었나? H4 4개 있었네. 반응 후에 보니까 H2O에 2개밖에 없네. 그러면 오른쪽에 수소가 2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2개를 더 늘려줘야 돼. 근데 분자는 건드리지 않고 분자의 개수만 늘려야 돼. 그럼 누굴 늘려야 될까? H2O를 2개 늘리면 되겠네. 그러면 수소가 4개가 되죠. 됐죠? 맞췄어. 자, 그 다음 산소 마지막 산소. 자, 산소 반응 전에 O2에 지금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네.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CO2에 2개, H2O에 한 개인데 이 H2O니까 2개. 2개 해가지고 산소가 몇 개? 4개네. 그러면 반응 전에 산소가 2개 더 있으면 되겠네. 어떻게 해주면 될까? 산소 분자를 2개로 만들어주면은 산소가 4개가 되겠네.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 개수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 1, 2, 1, 2가 바로 개수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을 맞추는 거예요. 자, 요거를 똑같은 방식인데요. 요런 방식도 있어요. CH4O2가 CO2, H2O 이렇게 바뀌었다 했을 때 같은 방식으로 탄소, 수소, 신박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산소가 있다 했을 때 요 개수를 수학적으로 맞추는 거야. 탄소의 개수가 반응 전후 같아야 되고 수소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산소의 개수도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여기를 A, B, C, D라고 놓는 거야. 그럼 탄소는 A개, 반응 후에 C, A와 C는 같아야 되고 수소는 4A, 4A, 그지? 4A가 어떻게 돼야 돼? 2 곱하기 D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는 2B가 2C 더하기 D와 같아야 되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냥 A에다 1을 넣는 거야. 그러면 C가 1이 되고 A가 1이면 D는 2가 되고 C는 1이고 D는 2가 되면 B는 2가 되죠. 그러면 1, 2, 1, 2가 돼요. 똑같죠. 신박하다. 그치? 틀릴 리가 없는 방법. 될까요?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O2입니다. 다음은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라는 거는 산소가 두 개 있는 질소, NO2를 말하는 건데, 여기 다행히 NO2가 써있네. 자, 질소는 뭐냐면 N2예요. 산소는 O2예요. N2와 O2가 만나서 NO2가 되는 반응식에 화학 반응식을 써봐라 이거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반응 전에 질소와 반응 후에 질소의 개수가 같으면 돼요. 반응 전에 산소 원자와 반응 후에 산소 원자의 개수가 같으면 돼. 같게끔 개수를 맞춰주면 된다. 자, 그럼 질소를 먼저 맞추려고 봤더니 반응 전에 N2에는 질소가 두 개가 있잖아. 여기는 질소가 두 개가 있잖아. 그지? 근데 반응 후에는 질소가 지금 한 개밖에 없네. 그러면 NO2를 몇 개로 늘려준다? 두 개로 늘려준다. 그럼 두 개로 늘려주는 바람에 NO2에 있는 산소가 몇 개가 된 거예요? 네 개가 됐지? 그럼 반응 전에 산소가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 반응 전에 산소 O2를 두 개로 늘려주면 똑같이 네 개가 되겠네. 따라서 뭐야? 1, 2, 2. 5번 되는 거죠. 재밌지? 이게 뭐냐면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15번 볼게요. 15번.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을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라. 그럼 둘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MgO가 돼요. 산화 마그네슘. 지금 밑에 써놨지? Mg하고 O2하고 반응시키면 MgO가 됐다. 자, 개수 맞춰보자. 자, 반응 전에 Mg가 하나, 한 개 있었네, 그치? 반응 후에 보니까 Mg가 한 개 있었네. 일단 놔둬, 그치? 그 다음에 산소만 맞으면 되는데 산소가 지금 반응 전에 O2니까 산소 원자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O가 지금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네? 그럼 산소를 늘려줘야 돼. 늘려주기 위해서는 전체를 늘려야 돼. 이 MgO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산소가 두 개 되는데 마그네슘도 동시에 두 개로 늘었죠. 산소도 두 개 해결했지만 마그네슘 두 개를 다시 해결해야 돼. 어떻게? 마그네슘 몇 개를 만들면 돼? 두 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1, 2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다시 다른 거 봅시다. 자, 16번 볼게요. 16번.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자, CO, O2 만나서 ECO2. 마지막에 ECO2라는 걸 줬네. 자, 이걸 보고해 보면 탄소가 반응 전에 하나, 반응 후에 탄소가 두 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탄소를 두 개로 늘려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앞에다가 2를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탄소가 두 개 해결. 자, 그럼 산소. 산소가 반응 후에 봅시다. 반응 후에 ECO2가 되면서 산소가 몇 개가 된 거죠? 네 개가 된 거지. 그럼 반응 전에도 산소를 네 개로 만들어줘야 돼. 그치? 근데 아까 여기 앞에 기억은 2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 ECO 하면은 산소가 여기 두 개. 여기 O2 하면 산소가 두 개. 그냥 얘는 1만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네 개가 유지가 되니까. 따라서 기억과 니은은 2와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 H2O2가 H2O와 O2가 되는 반응이야. 그럼 여기서 먼저 H2를 보니까 반응 전 H2 4개 정해졌네요. 그럼 반응 후에 H2에는 두 개밖에 없는데 얘를 네 개로 만들어 주려면 앞에 2를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산소가 두 개, 네 개. 총 산소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네 개가 되는 산소가 반응 전에 몇 개예요? O2에 EH2O2에 네 개. 그냥 놔두면 되겠네. 따라서 리을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 21 합치면 6이 되는 거다. 재밌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9번 같은 문제 보세요. 수소와 염소가 반응을 했어요. 수소와 염소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을 하면 요 개수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 요 앞에 2가 붙겠지, 그지? 근데 요 앞에 1은 생략된 거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개수의 비라고 하죠. 개수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2야. 근데 이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분자수의 비를 의미하죠. 맞지? 개수의 비가 뭘 의미한다? 분자수의 비를 의미한다. 음. 그래서 수소 분자가 만약에 한 개가 있으면 염소 분자 한 개와 반응해서 HCl 분자를 몇 개 만들게 되는 거다?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 그럼 만약에 문제처럼 수소 분자 세 개가 모두 반응을 한다면 염화수소는 몇 개가 만들어지겠느냐? 라고 한다면 얘의 개수의 비가 1대 1대 2인데 수소 분자가 3개가 모두 반응하려면 염소 분자 3개와 반응을 할 테고 그러면 HCl은 그의 2배인 6개가 만들어지겠죠. 바로 개수의 비를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면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분자수의 비를 찾아낼 수 있다. 나이스하죠? 자, 마지막 20번 해볼게요. 어떤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것은 지금 이걸 A라고 했네. 얘를 B라고 했네.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 AB, AB가 되겠네. 자, 이걸 화학 반응식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떨어져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A 하나가 두 개 떨어져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붙어 있잖아. 두 개가.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 분자잖아. 분자 하나인데 무슨 분자? B가 두 개로 된 분자. 그러니까 B2라고 표현해야 되지. 여기 이런 생략을 하는 거죠. B2 하나. 이 둘이 만나서 뭐가 됐다? AB2가 됐다. 아니, AB2가 아니라 AB가 됐지. AB가 몇 개 나왔어? 두 개. 그러면 EAB가 되게 되겠죠. 4번. 될까요? 자, 우리가 화학 변화를 공부하는 이유는